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더워지는 거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나가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분이나 3.3% 떼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년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이게 과거 5년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수정신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정청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용어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이제 섞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혹시 경정청구를 해야 될 때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때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 개념을 일단은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실제 신고 방법은 아마 이번 달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개념 정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처음에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경정청구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신고 기한 전 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 전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신고를 했는데 당초에 이미 신고했던 것보다 나중에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 전에 이제 신고는 완료했어요. 똑같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 신고해가지고 당초에 신고한 게 세금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정신고라는 방법을 쓰는 거고. 근데 아예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신고 기한 경과 이후에도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한 후 신고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공통점은 신고 기한이 경과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 위에 두 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거 차이일 거고요. 경정청구는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표로 잠깐 비교를 해보면, 세금의 증감 측면에서는 기한 후 신고는 물론 이제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건 신고를 안 했던 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감소하는 쪽이고, 수정신고는 세금이 이제 증가하는 쪽이겠죠. 그리고 세금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한 후 신고는 둘 다 있고요. 세금을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정청구는 환급을 받는 쪽이고, 수정신고는 환급이 아마 없겠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는 있고요. 수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는 가산세 발생할 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기한 후 신고가 뭐냐 하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다 이러면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요 5월 30일이 지나서 하게 되면 6월 1일부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냐 하면, 이게 그냥 무턱대고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거를 결정해서 통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고를 못 하는 거죠. 이미 결정됐으니까. 따라서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는 크게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 이건 지금 무신고죠.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한 건 무신고가 돼버리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일반 무신고 때는 무신고한 납부세액, 내야 됐어야 될 세액의 20%를 가산하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사람은 위에 납부세액 20%와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매출을 얘기하죠. 수익금액의 0.07%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잘짓 잘못하면 수익금액 때문에 가산세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와중에서도 부정으로 무신고하는 경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뭐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다거나 일부러 장부를 폐기한다거나
뭐 이런 고의성이 짙은 그 부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때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 40%와 그 다음에 수익금액의 0.14% 중에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가산세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납부세액이 없어요.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납부세액이 0이니까. 근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여기는 0이지만 이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설사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관련한 가산세인데, 요거는 이제 미납세액이 생기면 그 미납한 세액에 하루에 10,000분의 2.5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2.5씩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약 0.2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금액이 이제 꽤 커지는 거죠.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2.2로 바뀌거든요. 올해부터. 근데 이제 요번 종합소득세는 아마 요 2.5로 가산세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어요.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이제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 거죠. 빨리 하면 착하니까 이제 조금 덜 내게 해줄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부랴부랴 하면 가산세 중에서 이제 50%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제 각각 해서 6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최저 20%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감면 규정에는 납부 가산세는 말고 앞에 그 신고 관련 가산세만 여기서 감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급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인데 신고 기한을 깜빡하고 놓쳤을 경우에도 뭐 환급은 환급이죠. 그래서 이제 환급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환급이 언제 나한테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일반 정기신고하고는 조금 늦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법으로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3개월 안에 여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기신고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인데요. 이걸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고 완료를 했는데 신고기한 경과 후에 알게 된 거죠.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려주세요 하는 신고를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경정 청구고요. 과다 납부를 한 원인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제 항목들을 안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매출을 너무 과대했거나 아니면 비용을 깜빡 잊고 적게 계상하는 경우, 뭐 이럴 때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경정청구를 나중에 신청하게 되는데, 경정청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직전 5년 과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데 보시면 뭐 5년치 세금 환급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기준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정기신고 하시는 것처럼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 접수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봤던 기한 후 신고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급이 2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직장인의 경우, 그러니까 뭐 직장인인데 다른 소득이 있어요. 뭐 E, F, 뭐 G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T 유형 해가지고 이직이나 아니면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 빼고 그냥 일반 직장인, 그러니까 보통의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마쳤는데 그 연말정산이 뭔가 오류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근데 그거를 1, 2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서 직장인들도 환급을 받지 못한 이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2021년분, 작년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했을 거거든요. 이거는 경정청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올해 5월 달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분에 대한 거는 올해 5월에 정기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기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 5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정청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9년분의 연말정산이다.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도 경정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당해 연말정산분은 그 해에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고,
그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이제 경정 청구가 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 신고인데요. 이거는 경정 청구하고 이제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고를 완료했는데 신고 기한이 경과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세금을 너무 적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을 빼먹었다거나 비용을 깜빡 잊고 중복해서 넣었다거나 공제 뭐 이런 것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중복해서 계상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래 내야 될 세금이 더 컸는데 조금만 납부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정신고의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바로 잡으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무서장이 이 사실을 알고 결정하거나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신고에선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야 될 세금을 신고 기한까지 안 낸 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잠깐 얘기했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하고 구조는 약간 비슷한데 그 율이나 금액적인 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소신고한 금액을 일반 과소신고다 그러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이제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요. 부정과소신고다 그러면 이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와 수익금액의 0.14%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세금이 없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 가산세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도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신고하면 일찍 신고한 만큼에서 가산세 감면을 해주니까 가능한 한 이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감면율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공통된 점은 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잡는 목적이 있는 게 경정청구하고 수정신고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 그러니까 돈을 세금을 더 내려면 수정신고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기한 내라 그러면 신고하고 아까 가산세를 보면 납부하고 신고 가산세 두 개가 있는데 신고라도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어차피 지금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데 신고를 뭐하러 하겠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신고는 지금이라도 해놓는 게 더 좋은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본인이 신고를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어요, 아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보거나 작년에 했었으면 환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급이니까 세액을 돌려받는 것만 생각하고 경정청구를 하시겠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 기한후 신고를 선택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정청구하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번에 이 각각의 방법을 실제적으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